일단 전주환이 이 처음에 체포 초기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심신미약 상태였다, 뭐 이런 부분들을 주장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 경찰 조사 결과 이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증거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지금 나온 게. 어떤 내용이 대표적입니까? 네, 일단 계획 범죄 정황은 많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집 주소를 미리 확인을 하고 또 근무 일정까지 확인을 한 부분부터 시작해서요. 경찰은 계획 범죄가 확실하다 이렇게 보고 검찰에 송치를 한 겁니다. 네. 뭐 준비도 준비지만 이 범죄를 은폐할 준비도 아주 치밀하게 했었던 것으로 드러났죠. 네, 사실 경찰은 치밀하다라고 분석하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이 은폐 정황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CCTV를 보시면 전주환이 들고 다녔던 가방에 흉기뿐만 아니라 샤워 모자, 장갑이 들어 있었는데요. 이 두 가지 도구를 실제로 착용을 하고 범행 직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경찰도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준비한 걸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 전주환 본인도 샤워 모자는 머리카락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착용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주환 씨 휴대전화를 살펴보니까요. GPS를 조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놨었습니다. 이 어플 설치 의도에 대해서도 전주환의 진술은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 노란 옷을 입고 있는 저 CCTV, 이 CCTV가 이 전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했던 그 내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저 CCTV에 등장하는 저 가방 속에 이미 계획 범죄를 준비했던 도구들이 다 들어 있었고 실제로 뭐 DNA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위생 모자를 머리에 쓰고 범행을 저질렀던 점들 뭐 여러 가지가 계획 범죄임을 입증하는 증거들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환이 처음에 이 우발적인 범죄를 주장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원망스러워서 범죄를 했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게 어떤 우발적 범행을 강조하는 그런 이 태도로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네, 사실 어제 검찰 송치 과정에서도 뭐 죄송하다 이런 반성의 메시지도 전했지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다 이런 아하. 말을 했거든요. 네. 네,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 미친 짓이라는 단어 사실 계획 범죄보다는 뭔가 우발성에 강조를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게 들리네요. 그러니까 계획적인 게 아니라 내가 잠시 미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충동적인 범죄를 강조하려는 심리가 드러난 것이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계획 범죄를 저질렀고 또 반성의 기미보다는 이거는 뭐 나도 어쩔 수 없었다라는 식으로 자꾸 변명을 하는 걸 보면 일부에서는 혹시 사이코패스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경찰에서 사이코패스 여부는 좀 알아봤답니까? 네, 우선 이 사이코패스라는 게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를 통해서 나오는 건데 네. 프로파일러가 전주환을 면담했을 때는 네. 일단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하. 즉 사이코패스는 아닌 걸로 나왔고요. 일단 전문가들이 분석했을 때 스토킹 범죄자가 사이코패스일 확률은 적다고 합니다. 사실 스토킹 범죄라는 게 관계성 범죄잖아요. 네. 그래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그 사이코패스 이 둘이 양립하기는 힘들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이코패스는 또 이렇게 관계를 맺은 사람과의 범죄와는 거리가 있다. 그런 전문가의 판단이군요. 자, 그리고 또 취재를 해봤더니 전주환이가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이전에 전과가 2개가 더 있다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어제 저희 채널A에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하나는 음란물 유포, 하나는 운전자 폭행입니다. 지난 2018년에 전주환이 자신의 SNS에 여성의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을 올린 건데 이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물 유포 혐의로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벌금 네. 50만 원이었고요. 네. 그 이후에 2020년에도 이제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탔습니다. 그 상태에서 운전 중인
운전기사의 오른팔을 꺾어서 폭행을 했는데요. 네. 더 중요한 게 이제 이 다음에도 지구대에 가서도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구대에 가서 책상을 발로 차서 부수고 또 경찰서에 가서도 자신이 유치장에 입감된 것에 분노해서 네. 이제 화장실 변기 뚜껑을 부수는 그런 난폭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네. 결국 운전자 폭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전주환 그러한 폭행 전과 그리고 음란물 유포에서 또 벌금형 받았던 전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서울교통공사에 그러면 입사를 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시점이 이제 전주환이 수사를 받고 있을 때가 입사를 한 건데요. 네. 그 이후에 약식 명령도 받았고 또 운전자 폭행 같은 경우는 사실 입사 이후에 입건된 건임에도 서울교통공사는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과가 있는 부분을 서울교통공사가 거르지 못했고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도 뒤늦게 알았고 그렇죠. 자, 이런 문제점이 지금 드러나니까 행정안전부가 뒤늦게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왜 네. 못 걸러냈느냐 이런 논란이 있어요. 두 건의 아까 말씀하신 건 두 건의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전과가 특히 문제입니다. 음란물 유포예요. 근데 당시에 처벌된 규정을 보니까 처벌된 법을 보니까 정보통신망법 위반이에요. 그렇죠. 근데 현재 행안부하고 서울도시교통공사 규정에 보면 성폭력 특별법에 처벌을 받은 사람만 걸러지게 돼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으로 걸린 사람, 그것도 또 한 가지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또 취업이 안 돼요. 네. 근데 벌금이잖아요. 네. 벌금에다 처벌받은 법이 정보통신망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 피해 나간 거죠. 아하. 근데 음란물 유포는 사실 성범죄와 연관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에도 음란물을 유포하면 처벌받게 돼 있는데 이것도 네. 포함을 시켜야 된다. 네. 이렇게 개정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당역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뒤에 서울교통공사는요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틀 전 국회에 출석했던 서울교통공사 김상범 사장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가벼운 어떤 경범죄라도 상황에 따라서 직위 해제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직위 해제에 대해서는 내부 전산망의 접속을 차단하고 징계도 최종심까지 기다렸다가 징계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심 판결 이후이면 바로 징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 이 범인인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을 해서 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그러니까 근무 동선까지 파악한 뒤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또 됐었죠. 자, 이 문제 때문에 서울교통공사 김상범 사장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다고요? 네, 고발을 했어요. 그 문제가 심각한 거죠. 아니, 네. 직위 해제가 된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내부 정보망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건 관리 소홀이잖아요. 지금까지 정확하게 어떤 망인지 안 나왔지만 네. 이거 제대로 관리 안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위반이 되는 거예요. 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에 만약 이 사람이 접속을 못하게 했다면 네.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의 거주지, 번호 이런 것까지 다 알아내는 수단으로 활용을 했으니까 네. 이건 정말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 네. 서울교통공사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관리를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미 직위해제된 사람이 어떻게 다시 들어와서 접속을 해서 정보를 빼내가지고 피해자를 지금 찾아가고 이 범행까지 저지르게 했는지 이 문제는 큰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교통공사가 자체 조사를 통해서는 문제점이 있으면 발견하면 뭐 바로잡고 처벌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처음부터 취재를 했던 전민영 기자와 함께 이 내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Q&A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준비된 코너로 계속 이어갑니다.